이소장입니다. 24년도 5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5월 달에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40 총선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여당이 어떻게 보면 참패죠. 참패를 해서 그런지 그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나오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선은 야당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 쪽에서는 좀 보수적이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규제를 남발하게 됐고, 요즘 근시적이죠. 이제 대통령이 5년 임기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반대 상황이 된 게 아니고, 미국서부터 뭐 기준금리 갑자기 인상하고 22년도서부터 그게 이제 22년도 3월 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또 21년도에서는 뭐 파월 그 페드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인플레 일시적이다 뭐 그래가지고 잘못된 예측을 했죠. 근데 그게 항상 틀린데 이상하게 거기만 목을 메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근데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미국의 페드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75포인트씩 인상을 했는데, 그것도 4번에 걸쳐서 뭐 50포인트,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식으로. 스몰 스텝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작년도 23년도, 22년도에는 그게 금리 인상이 피크였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23년도에는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갔죠. 근데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게 시간차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적게는 6개월, 많게는 한 12개월,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제적이어야 되죠. 선제적이어야 되는데, 항상 데이터를 갖고 후행적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관료사회다 보니까 경직돼 있죠. 책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선제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항상 똑똑하니까, 이거를 선제적으로 그 주가에 반영이 되고, 경기라는 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건 기준금리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 22년도 9월 달서부터 이런 상황이, 금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24년도 5월 달이란 말이죠. 6월 됐죠. 어저께가 말일이었고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이 결과로 보면 인플레가 안 잡혔다고 하고 연준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잘못한 거지. 1년 전에 잡았어야지. 더 올렸어야지.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후행적이에요.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저 바보가 멍청이들은 맨날 백밀러만 보고 달린다.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시장이 더 똑똑하죠. 뭐 시장에서도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더 똑똑하죠. 그러니까 미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연준의 금리 통화정책은 긴축인데, 옐런의 그 재정정책은 그 피벗이죠. 돈을 풀잖아요, 돈을. 그리고,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6월 달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릴 겁니다. 호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미국의 호황을 유지해야 되니까, 11월 달 선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는 6월 달부터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 거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이게 나타나면 2, 3개월의 시차가 있으니까 올 10월 달쯤, 올 9월 달에는, 미국의 유명한 학회가 있잖아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학회가 10월달, 9월달, 9월달, 10월달에 항상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풀리는 것도 있고, 11월달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뭐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뭐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다, 여론은.
근데 이거를 이제 여당 프리미어라는, 집권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번에 총선 때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다 하고 다녔잖아요. 집권 2년 차인데 대패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또 경기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일시적으로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집권하자마자서부터 괜히 동북아시아에 뭐 나토를 끌어들인다 그러고, 중국을 난도질하고. 중국은 쳐다도 안 보는데, 이번 코딱지만한 나라를 뭘 쳐다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요즘에. 하여튼 국제정세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걱정돼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의지가 많이 나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본인이 한 발을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60대 분들은 대부분 은퇴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은퇴해갖고 60대, 70대, 80대 분들이 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지, 답이 뭘까요? 근데 투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지금의 현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많이 잘못을 했지. 정치는 항상 잘하는 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현상 유지하거나 그러면 다행이야. 항상 후진적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뭐 선진국 정치는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죠. 근데 더 후진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분이 아무 경력도 없으신 분이 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얘기했던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배가 방향을 잘못해서 가고 있으면 이거를 되돌리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잘못 갔는데도, 산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더 밀어야 된다고 생각. 이 정부가 조금 낭떠러지를 앞두고 국민을 향해서 악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낭떠러지를 앞에 두고. 이제 그거를 또 부역자들은 가가지고 잘났다. 그놈들은, 밑에 있는 놈들은 한숨만 딱 되면 돌았습니다. 배신하는 놈 맨날 배신해요. 나이 처먹어갖고 국회의원질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만 당첨되잖아. 이쪽에 수도권에 오면 떨어질 놈들이에요. 수도권이 깨어있다. 그나마. 제대로 보고 있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그런 놈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대통령을 해는 것도 쪽팔릴 것 같아. 정말로 뭐를 내가 해보고 싶다는 얘기는 앞서서 싸우고 책임져 주고, 보스가 그래야지. 밑에서 따라오지. 이런 사고는 자기가 다 쳐놓고 나서 밑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면을 해. 그게 무슨 보스야? 양아치지. 경제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정책이. 큰 배가 지금 잘못을 해갖고 되돌려야 되는데, 잘못 간 거는 인식도 못하고, 야, 씨발놈들아, 빨리 가. 해갖고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배가, 이 큰 배가. 가라면 가, 이 새끼야. 지금 형국이 그런 것 같아요. 시키면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해, 새끼야. 옛날 군사정권 때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군사정부 때 그런 거야. 밑에서 권력의 부역자들이 그렇게 까라면 까랬잖아, 정부님.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해고.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배운 나라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손재주 있고 열심히 근면한 거 있으니까 잘 해갖고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나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힘들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거대한 그 중국이 오는데 좋다고 그냥. 삼성? LG? 10년 후에 이 회사가 있을까요? 나는 부정적으로 봐요. 10년 후에 이 회사가 있을까요? 삼성, LG, SK가? 일본에 우리나라 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20대 기업 중에 일본 그 기업들이 미쓰비시, 도시바, 파나소닉, 소니, 히타치, 미쓰이,
이런 일본의 대기업들이 전 세계 20위권 안에 11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있어요, 개뿔. 전 세계 그 시가총 중에 20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불과 20, 30년 만에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이 가고 있잖아, 지금. 재벌들 뭘 잘하는 게 뭐 있어. 이제 3세잖아. 잘할 수 있을까요? 창업정신이 있을까요? 썩어 있다는 얘기지. 고여 있다는 얘기. 역동성이 없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 탄력적이지 않고. 우리나라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늙은 나라가 돼버린 거죠. 어느 순간.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이죠.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 중국의 거대한 물결을 우리나라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래요. 푹 불면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삼성, LG 정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24년도 5월 달에는 그 지금 국회 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4월 10날 총선 때. 우리나라 좀 그래 선대에서 그게 큰 포부를 갖고 기업했던 그 창업자분들의 정신, 우리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우리나라 생태계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죠. 그거 금리 하나로 딱 정리됐잖아. 아무것도 안 했고. 공포가 탁 시장에 만연해버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 그나마 공포 오는데 신도시 신축 아파트, 서울은 한강변, 강남 3구, 이것만 하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잖아요. 지금 서울서부터는 난리가 나고 또 제가 얘기한 데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부동산은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서 연세 80 먹은 분들도 경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유리하지. 60, 70대들은 다 봐왔잖아. 강남 여의도서부터 70년대 여의도, 80년대 강남, 그 다음에 90년대 그 일기 신도시, 그 다음에 2000년대 2000년 이후에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맨 마지막 검단 신도시. 봐왔잖아요. 경험이 있고. 젊은이들은 경험이 없잖아. 5월달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현 정부 2년이 됐으니까, 또 4월 10날 총선도 있었고, 중간평가가 있었고, 또 흐지부지 돼요. 그러면 야권은 잘할 것 같냐? 제가 보기엔 야권은 못해, 얘네들. 많으면은 또 이 교묘하게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는 사모펀드들이 있고, 큰 돈을 움직이는, 장난치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개인들은. 또, 정치는 또 뒤에서, 움직이는 큰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투표한 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못해. 항상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을. 근데 안 바뀌죠? 그럼 얘가 다 해먹고 있다는 얘기야. 정치는 그런 것 같아. 권력은 부패합니다. 아니, 항상 부패해요, 권력은.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견제하고 나눠놓은 거예요.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 금통위에서 이번에도 동결을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 결정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경기, 1년 후의 경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데이터 갖고 결정하잖아. 한은도 그렇고, 페드도 그렇고. 통찰력을 갖고 산 너머에 숲 너머, 나무 너머에 숲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나라의 일은 숲 너머에 숲 뒤편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통찰력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월급 받기 급급해져, 공무원들은. 이렇게 좀 비하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내리거나 지금 내려야 될 상황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내렸어야지.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계 부채 많고 기업도 부채가 많은 상황이면 국가는 빚이 없잖아. 50% 정도 GDP 대비해서 50%면 굉장히 세계에서 탑 클래스죠. 건전한 걸로. 그러면은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업이 투자를 못하니까 국가가 재정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죠.
제가 작년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뭐 긴축 재정으로 간다 그래. 그럼 미래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엔 이 뻐그럭지고 배가 산으로 가는데 못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라면 올려 까라면 까 이 새끼야 말이 많아. 배를 산으로 올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국민들 50% 이하 정도 되는 불만이 많죠. 단순하잖아. 먹고 살기 힘들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인구 감소가 하니까 수도권만 몰리고 지방에는 대학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오고 일자리는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뭐 수출 잘해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건 과거 얘기고 앞으로는 수출 안 되고 또 일자리도 직원도 안 뽑아.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직원도 많이 안 뽑아. 그러면 대기업 갈 사람들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 젊은이들이 힘들다는 얘기고 대기업 들어가고 뭐 AI 해갖고 연봉 많은 사람들서부터 AI가 침투를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선택의 방법이 없었는데 AI라는 게 나오면 가면 갈수록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금리를 내가 봤을 때는 AI가 했으면 좋겠어. 제일 먼저 국가 정책, 금리, 정치도 웬만하면 남자들 하지 말고 여자들이 하고 북유럽이나 선진국 이런 나라들처럼 또 전 국민이 그 핸드폰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나라가 아파트도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아파트 호민가 거기서 다 의견 교환하고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건전하게 발전을 하려면 나쁜 의견도 있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야죠. 그래야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것보다 20명, 10명, 10명, 20명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에러를 방지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서부터 미국이 돈 풀기 시작하면 금리를 안 내리는데 11월 달이 지나면 걔네들은 그런 것 같아. 권력만 잡으면 되잖아. 권력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또 이 금리 이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또 긴축을 해야죠. 긴축을 해야 되니까 내년서부터 또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이 권력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풀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6월 달부터. 그럼 당분간 마약 주사 맞듯이 진통제 맞듯이 당분간만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또 후폭풍이 오는 거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거를 아니까 나도 아는데 따로따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위스나 유럽 또 영국은 내릴 예정이고 이미 헝가리는 내렸고 많이 내리고 있죠. 스위스도 내렸고 체코도 내리고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게 따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는 총재가 그런 얘기했어. 우리나라 미국 이제 안 보고 내릴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엔 못 내려요. 왜? 공무원이라서 그래. 자기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면 힘들죠, 국민들만. 내렸어야 되는데 안 내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는 3.5포인트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시장금리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출금리가 지금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은 똑똑하니까. 똑똑해져. 시장은 선제적이고 항상 그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훨씬 똑똑해져, 국가보다.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채권금리, 은행채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이 제일 똑똑해, 주식보다도. 시장을 똑똑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고. 또 거기다 더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젊은이들에 대한 그 지원, 대출 지원, 그런 거,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 대출, 이런 거, 이 금리를 뭐 1.6% 이 정도에 해주니까 공짜죠. 그렇게 해주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거죠. 매매가 되고. 좋은 쪽으로만 살아났지, 아파트도. 신도시. 검단 신도시 뭐 요즘 핫하잖아. 언론에서 많이 하잖아요. 왜? 다른 데 신도시가 없으니까 이것만 해는 거예요. 검단 신도시가 좋아서 하는 게 지들 밥 벌어먹으려고. 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인식이 검단 신도시 되게 핫한가 보다. 이래갖고 이렇게 붐이 되는 거야.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내리고 이래서 결국엔 국민들이 가난해진 거죠. 인플레라는 거는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이 높아지죠. 결국엔 나라가 뿌렸던 돈을 다시 걷어가는 거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자가, 그 나라가 돈을 더 풀어야 되는데, 인플레 때 재정을 거꾸로 안 풀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 돈 다 갖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기업들은 안 좋죠. 우리 삼성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 법인세 꽝, 마이너스니까. 올해 법인세 낼 회사들이 별로 없어. 우리 세수에, 우리 650조 나라 살림에 거의 한 28%? 그 정도가 법인세고, 또 가장 큰 게 우리가 편의점 가서 사 먹을 때 10% 띄고 원천징수 하고 부가세 10% 띄잖아요. 그게 한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목적세, 뭐 석유, 휘발유니 뭐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뭐 양도세 이런 거에서 나오는데, 국세에서는 올해 세수가 작년에 빵꾸가 그렇게 났는데 50몇 조가 빵꾸가 났는데, 올해는 더 남은 나지 덜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벌써 국세청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세수 문제를 내니까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올해는 좀 경기가 좋아져서 다행히 반도체 경기들이, 안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이제 회복이 되는 같은 느낌이고, 또 반도체가 좀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올해는 좋아지는데, 세수는 올해 장사한 거 갖고 내년에 이제 내는 거잖아요.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다.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 유가하고 금값이 이제 많이 올랐죠. 근데 유가는 이제 이게 유가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을 때 이제 뭐 120불 간다 막 했었는데, 다행인 거는 미국에서 뭐 셰일도 해고 비축유도 많이 풀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80불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불 정도에서 출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좋아졌죠. 중국 굉장히 안 좋다가 작년까지, 올해서부터 이제 중국이 좋아진다는 신호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미국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거는 걔네들한테 좋은 거지, 이미 올라있는 주식은 수익을 내기에는 그렇다. 중국 그냥 완전히 망해 있는 중국 쪽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중국 많이 좋고, 뭐 수익률도 내가 보니까 홍콩 ELS 같은 경우는 한 40% 50%까지 이제 수익률이.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죠. 어깨에 사가지고 묶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깨 이후에 사서 여기서 묶이는 거죠. 또 매일 반복해, 또 두세 번 반복하면 바보라 그러잖아요. 공부를 좀 많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저도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죠. 올라있는 거는 좋은 건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내가 어깨 위에서 꼭지에서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막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주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주식은 또 안 좋게 보는 공가들, 주변 사람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지. 언젠가는 오르죠. 그러면 또 장난치는 애들도 생각해야 되고, 사모펀드나 이런 애들. 근데 이제 막 오를 것 같으면 막 그때 쫓아가. 100% 걸리는 거죠. 금값은 지금 계속 그 달러를 지금 외면하는 나라들이 많죠. 뭐 요번에 미국에서 국채 발행하는데 이제 중국이 안 사고 일본은 못 사고 이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좀 건드려졌나. 걔네들 완전히 지금 경기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다음에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달러를 내다 팔면서 금 쪽으로, 인도도 그렇고 금을 많이 사요. 갖고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니까, 달러는 5% 6%씩 마이너스. 지금 뭐 달러 강세니까 조금 그렇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위안화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달러의 위상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디지털 CBDC라 그래갖고 디지털 통화들이 나오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면 또 약해지면 미국은 이제 또 전쟁을 만들죠. 세계 각처에다가. 그래서 공포를 심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전쟁을 일으킨다고 뭐 거의 100% 정도 이렇게 확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택에 있는 우리 저기 이쪽에 있는 칠암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비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오는데, 대만으로 오는데 우리나라 평택 기지를 가만둘까요? 전면전을 하겠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도 달래고 러시아니 여러 중국도 그렇고 해고, 일본은 절대로 같이 친하면 안 되죠. 항상 경계를 해야 돼. 우리 지금 이 정부가 내가 보기에는 용산에 또 나이 먹은 친일파들이 거의다가 그 기득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경계해야 됩니다. 일본 저렇게 안 좋은 상황이 망하잖아요. 결국엔 미국이 일본 살리고 우리나라 버릴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근데 좋다고 가서 빨아주고 있습니다. 빨아줄 필요까지는 없어. 친하게 지내면 돼요. 우리 실리만 챙기면 되고. 걔네들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놈들이고. 중국도 그래요.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중국에다 다 팔아먹고 있잖아. 이득을 보고.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그 이념에 잣대를 대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념을 갖다 대고 그러면 안 되죠. 일본 놈들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이득 보는 게 일본 놈이에요. 6.25처럼. 치밀한 놈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저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은 상대할 우리나라 수준 이 정도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걔네들은 치밀해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치밀한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는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도 안 돼요. 걔네는. 그러려면 따라가는 것보다는 서로 견제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챙기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현 정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존에 나이 든 사람들은, 친일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청산을 못했으니까 그래요. 기득권이야, 다. 그러니까 이 진보 쪽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이제 몰라요. 이게 지금 세뇌화가 돼 있어가지고, 언론에. 세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5월달이니까 과세기가 아니고 6월 1일 이제 재산세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세금 정책을 너무 잘못했죠.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랬어. 이게 세금은 전가되는 거라 밑으로 없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한다고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많이 부과해야 된다. 바보죠, 바보. 경제적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낼 세금이란 말이야, 세입자가. 밑에 사람, 없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뭐, 복지가 공짜인 줄 알아요. 다 그 세금 갖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요즘에 뭐, 주식에서, 상속세 문제, 또, 주식, 주식 소득세 문제? 그런 문제도 많은데, 그게 단순하게 이게 뭐, 있는 사람들한테 걷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죠. 공부 안 하려고 그러잖아.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뭐. 단순하게 있는 놈들한테 뜯어먹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금이라는 문제는 되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 세금을, 강남에 세금, 중과세, 종부세 때려버리니까는 매물이 안 나오잖아. 지금 강남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한다는, 개인 대출. 강남에는 대출 안 받아. 대출 대상도 아니고 10억 이하 일반 사람들이 되는 거, 거기서 또 60%밖에 안 돼요. 아파트 대출은 지금까지 뭐 금매 나오고 뭐 다 사업자 대출해 갖고 사업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매물로 나오고 이제 조정을 거쳤잖아, 2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거쳤으면 이제 상승하지 당연히. 내가 그랬잖아, 인플레는 나중에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 올린다고. 주식이나 채권은 선행적이에요. 미리 올라요. 미리 올랐잖아. 우리나라 지금 주식 좋잖아요. 어찌됐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안 좋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추세가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실물 경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재죠, 현재. 그 다음에 부동산은 후행적이란 말이에요. 여러 부동산 섹터 중에 뭐 우리 아파트 중에서도 뭐 우리처럼 신도시 아파트가 있고 뭐 구도심 아파트 20년 된 30년 된 40년 된 아파트 다 있을 거 아니야. 5층짜리도. 응? 다 틀리죠.
또 뭐 상가 있고 오피스텔 있고 지주택 뭐 아니 저기 뭐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또 시골에 토지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고. 제일 먼저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게 아파트란 말이야.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만 좋잖아. 지금은. 그 다음에 따라서 2, 3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상가 쪽으로 가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더 느려질 것 같아. 그게 후행적이란 말이야. 부동산은. 선행적이고 주식은. 주식시장은 좋잖아. 이제 서서히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경기가 온다는 얘기죠. 안 온다. 그거는 바보야. 뭐 폭락이다. 이것도 바보예요.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알고 투자를 해야죠. 경험이 있잖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지만. 맨날 20대, 30대 때 당했던 것처럼 50대, 60대에서 당하면 됩니까?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도. 바보잖아, 그러면. 세금이 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종부세 그 타격이 지금의 그 아파트, 강남 아파트의 영향이 많다. 매물이 안 나오면 오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변동성이 심해요. 출렁출렁하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서 뭐 관세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세전쟁이면은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국에 100% 관세한다고 하는데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위협적이죠. 중국 전기차가 저가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어찌됐건 팔리든 안 팔리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환율로 이제 조작을 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 중국은 더 낮은 가격으로 환율을 조작해서 전 세계에 침투를 할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좀 선제적으로 좋은 적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은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은.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립서비스 하는 거 정치하는 애들은. 중국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실체를 잘 봐야 돼요. 일본 놈들도 그렇고 중국 놈들도 그렇고 미국 놈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실체를 잘 보고 실리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경제를 너는 좋은 편 나는 나쁜 골목대장이냐 그런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그 지도자급에 있는 그 나라에서 나란 일을 하는 놈들이 그거는 아니지. 기업 1달러 벌라고 100달러 팔아야지 1달러 겨우 2달러 버는 건데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그런 시장을 말살해버리잖아. 정치하는 놈들이. 또라이들. 경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너무 경제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그래.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가르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제에 묻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경제적인 그냥 일하는 거는 일하는 것만 좋아요. 어디 취업해갖고 일하는 것만 월급 받으려고만. 그 미래가 뭐가 있어요. 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50대 중반에. 공부는 보통이잖아, 보통. 환율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안 좋죠. 싸우면 실리적으로 이제 얻어낼 걸 얻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우리나라 기업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기업을 경제를 많이 좌우하니까 있을까요? 빵이라고 봐요. 빵 제로. 전혀 없다. 정치하는 애들이 야당이고 여당이고 경제 감각은 100빵이다. 빵. 아예 없다. 우리나라는 수출 이런 거 조금 만들어 갖고 수출하고 이런 거 이래 갖고 이런 거만 좋아한다. 그런 거 금방 중국 더 잘 만들고 3분의 1 가격으로 중국이 다 만든다. 채권이 좀 미국 10년물 국채가 우리나라는 5년물 국채를 좀 보라 그러는데 미국은 10년물 국채가 이제 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하니까 기준금리 5.5%인데 미국은 10년물 국채가 10년물이 지금 한 4.5% 뭐 5% 가까이 가면 이제 채권 금액이 많이 오르면 부담자의 금액이 커지니까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이득을 보는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더 높아져 버리면 지금 뭐 미국의 30년물 채권을 사라 이러는데 그것도 일본하고 비슷할 것 같아. 일본 뭐 엔화가
6엔까지 160엔까지 떨어지니까 1000달러당. 그러니까 그거 막 사라고 했는데 지금 꽝 됐잖아. 일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환율 조정도 못해. 능력도 없고 안 되고 이제. 또 환투기 세력이 일본을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야? 우리나라지. 자세히 시장을 보고 면밀하게 보고 어려운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듣고 하는 투자는 항상 뒤가 안 좋더라. 두 번, 세 번, 네 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한 번째 매기만 놓고 막 해고 이러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둔촌주공 그때 둔촌주공 12,000세대 가까이 돼요. 옛날 13억 정도의 84가 나갔을 때 12억 13억이 나갔을 때 너무 괜찮다. 근데 내가 화성 쪽에 있으니까 이걸 못한다. 나 같으면 했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평수 그 38평 같은 경우에는 뭐 23억 정도 찍었고 계속 뭐 피가 붙어갖고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팔아갖고 이득을 남기고 이게 아니고 그만한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간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23억 정도 이렇게 매매가 됐다. 38평이. 근데 84가 정도가 한 20억 정도 매매가 됐고 그런 것 같아요.